네, 반갑습니다. 예, 라떼는 말이야. 우리 남해 공동체 라디오 방송 라떼는 말이야. 우리 옛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요즘에 우리 세태를 돌아보고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 그런 방송이지요.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인생을 알차게 보낸 것도 선생님 덕분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스승의 날 함께 이야기 나눌 손님 우리 안현숙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숙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이다. 선생님이십니까? 박종숙 선생님 오셨습니다. 지금 모르는 분들도 쌤 하시더라고요. 예. 달리 지칭이 없어서 그렇겠죠. 호칭이. 우리 이태인 대표는 진짜 선생님 아닙니까? 방송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스승의 날 선생님 하면 정말 생각나는 선생님도 많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는 초등학교 때 부산에서 범일동 그 성남초등학교를 다녔는데 4학년 때 서예 시간에 이렇게 붓글씨를 쓰잖아요. 붓글씨는 뭐 준비할 것도 많고 제일 처음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좀 내리 끊는 것부터 하고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써가지고 뒤에 교실 뒤에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조동현 선생님 그 선생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경호에는 보니까 글자를 너무 예쁘게 잘 쓰네. 그렇게 칭찬을 받아서 그 칭찬 때문에 뭐 서예생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겁고 또 그때부터 글자를 정식으로 이렇게 정자로 요즘 그 컴퓨터 넣는 그 무슨 채입니까? 궁서체. 궁서체 그런 식으로 예. 다 이력서 같은 거 쓸 때도 그렇게 쓰고 그래서 그 글자 정성스럽게 잘 쓰는 그 덕분에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이력서에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스체로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력서 냈더만 그 우리 그 교목 선생님 그 목사님 교무 선생님이 경호는 그 글자를 이렇게 예쁘게 잘 쓴 거 보니까 행정과에서 일을 하면서 근로장학생으로 일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또 그때도 덕을 보았고 2년 동안 근로장학생을 또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글을 써서 딱 썼더만 야 글을 너무 예쁘게 잘 쓴다면서 행정병으로 행정병으로 또 이렇게 군대 생활도 아주 편하게 했고 나중에는 이제 군종 생활도 했지만 그래서 글씨 그때 선생님 한번 칭찬받는 그것 때문에 제 맞아요. 인생에 역시.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선생님 무조건 칭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맞아요. 고래도 춤을 춘다고. 춘다고. 네, 예. 그래서 요즘도 우리 손자나 뭐 아이들한테 칭찬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칭찬 많이 받았죠? 혹시 그쵸. 그런 경험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도 저희 아빠인데 이상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칭찬해요. 아빠는. 오. 아이고 우리 이쁜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 칭찬 아니에요? 맞죠. 네. 특별히 선생님의 칭찬은 평생 가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잘못된 말, 꾸지람을 들었다든지 또 뭐 욕을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로 가슴에 이렇게 상처를 주고 오래 가지만은 칭찬 한마디가 정말 인생에 맞아요. 보탬이 되고. 저희들 때는 보통 한 60명 정도 그랬죠. 60몇 명 우리 안에.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열 몇 반씩 60명. 선생님 시야에 드는 것조차 하루에 이름 한번 불릴 동 말동 그랬잖아요. 칭찬 받는 건 몇 명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선생님 졸업하고 바로 오신 선생님인데 아주 젊으신 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제가 제 2학년 때보다 한 12살 정도, 13살 정도밖에 안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선생님 저를 지금 생각해보면 맹목적으로 좀 이뻐해졌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너무 뭐라 하지? 너무 기쁘고 아까 자기 친구가 왔는데 쌤이 나는 우리 반에서 제일 이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눈에 들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5학년 때 다시 선생님 되신 거예요. 그래서 5학년 때 이제 저를 보더니 반가워하셨는데 2학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5학년 되더니만 애가 왜 이렇게 게으러졌냐고 공부도 못하고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한테 다시 이뻐 보이려고 그때 5학년 때도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칭찬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도 평소에 이제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도 칭찬 받으면
정말 좋아하시는 네, 것 같아요. 할머니 할머니들도. 할아버지 그렇죠. 예. 이쁨 받았다는 것이 참 예. 이렇게 평생 이렇게 가슴에 남고 오래 가는데 저도 5학년 때 선생님 같은 그 범일동 자성대 그 같은 동네 살았다고 저를 많이 챙기고 많이 이뻐해주고 사랑해줬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한번 찾아뵙고 네, 싶어요. 예, 맞습니다. 연세도 한 한 70대 번씩, 예. 초반 정도 되신 것 같은. 찾으면 말하면 어쩌면 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승의 날 예. 이때가 되면 그때 참 보고 싶고 찾아뵙고 예. 싶고 그 이쁨 받았다는 거 칭찬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게 좀 안 좋은 일밖에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네. 좀 불량 서클에 들어가가지고요. 저희 오. 학교가 그 학생들이 2,700명이었거든요. 예, 2,700명 중에서 이제 뭐 1학년만 그때 당시 1학년이었으니까 1학년만 하더라도 반이 15개였어요. 기숙사에 학생들이 1,200명 정도 있었으니까 매일 저녁 되면은 막 이 기숙사 울타리를 넘어서 밖에 나가서 놀고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뭐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수박을 몇 덩어리 사가지고 1학년 교실이라고 이제 신축관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1학년 교실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막 수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수박을 들고 막 던지고 싸우고 막 이러다가 놀다가 이제 수위 아저씨한테 이제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뒷날 아침부터 그 정문에서 손 들고 막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제 교무실 앞에 그리고 교무실 들어가는 선생님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손 들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그냥 교직원이 한 220명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와, 많다. 예. 그러니까 그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앉아 있으니까 저를 아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뒤통수에 한 대씩 때려주면서 막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아마 제가 지금 뒤통수가 납작한 게 아마 그때 영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그때 담임 선생님이 성함이 조건 뿌리 건자 원래 조건래 선생님이셨거든요. 예, 그런데 별명이 걸레 선생님이셨어요. 키가 한 1m 한 80 정도 이렇게 되시고요. 막 이런데 참 조용하시면서 정말 애들을 그렇게 그 감싸주고 내지는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정말 멋진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바로 교무실이 뭐 찌릉찌릉 이렇게 뭐 울릴 정도로 고함을 막 치는 겁니다. 야, 나 이쪽으로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평소에 안 하시던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완전히 뭐 끌려가듯이 이제 교장 선생님 뒤쪽에 이제 조금 공터가 있는데 옥상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데리고 따라오라 하면서 앞장서서 가시더라고요. 갔더니 그냥 살짝 뒤통수를 손으로 살짝 이렇게 탁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중반쯤이었는데 술도 담배도 그렇고 다 먹는 음식인데 먹고 티를 내지 마라. 도둑질 빼고는 다 해봐라. 와, 멋진 선생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렸는데요. 정신을 딱 차리고 나니까 친구들은 전부 다 자격증 이론이 붙어 있거나 자격증을 하나 다 따고 두 번째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필기도 합격도 못하고 그리고 뭐 있던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자격증을 6개를 따가지고 나왔다는 거.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항상 많이 떠오르고 참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식 먹고 티를 내지 마라. 선생님께서 그때 담배를 태우고 계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다 먹는 음식인데 먹고 티를 내지 마라. 예, 그렇게 연세가 말씀하셨어요. 지금 지금 얼마쯤 연세가 됐을까요? 많이 되셨죠. 그때가 고등학교 때니까. 그리고 30 몇 년 전이니까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로 센세이션한 담임 선생님 한 분을 오, 만났어요. 센세이션. 6학년 때. 획기적인 게 왜냐하면 그 시골 제가 정관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시골에 그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그 옛날에. 근데 이분이 아는 것도 많고 재능이 너무 많으시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생각하면 가끔 그 선생님을 생각해 지금 살아계실라나? 이런 생각을 가끔 진짜로 그 생각 보통은 안 하는데 이 선생님은 나도 몰래 하게 되는 게 왜냐하면
그 시골 학교에서 음악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음악. 우리 반에 아이들을 다 옛날에 뭐 악기 이런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뭐 학교에서 지원도 안 해주는데 자기 사비로 올겐. 그냥 뭐 이렇게 뭐 피리도 불게 하고 뭐 하여튼 막 진짜 그래갖고 우리가 이 셈을 진짜 잊을 수 없네.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이 부모님이랑 선생님이랑 남편이라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데 이분 때문에 좀 그 시골에서 그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엄청나게 조금 마음이 좀 풍요로웠지 않나.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셔. 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성함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그런 분 선생님 이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필이 잘 봅니까? 필이. 아니 그러니까 필이 뭐 한 학기 한 개가 더 있었는데 그 대단하시면 그 이제 저희 집이 조금 사니까 그러고 아빠가 육성회 회장하고 이러니까 아빠가 이제 돈을 좀 그래서 아마 그 선생님이 육성회 회장 딸이 이제 자기 반에 있으니까 조금 이제 협조가 된다 싶어서 이런 걸 추진하신 거는 제가 아빠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긴 한데 그래도 이 대단한 열기잖아요. 그 옛날 열악한 거 시골 그렇죠. 초등학교에서. 예. 음악 특히 뭐 노래 합창 뭐 이런 거 악기를 해봐야 뭐 필이 이런 거 이제 하고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저도 쌤은 이제 오르간 치시고 네네 오르간 치시고 노래 부르고 우리는 음악 쌤이 특별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악 미술 쌤. 음악미술쌤. 요즘은 실기 별로 안 하는데 옛날에는 네. 다 있었잖아요. 음악 네. 선생님, 음악 시간, 미술 시간, 체육 시간 이런 게 참 기억에 많이 남고. 근데 저희들은 어떤 선생님 기억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혹시 찾았다 그러면 뭐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뭐 기억을 할까요? 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음악 이야기 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합창단 했거든. 합창단 합창단을 했는데 보통 이제 뭐 KBS는 이렇게 합창 방송하고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 다음에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경훈이 어제 TV에 합창 봤다는 거래 선생님이. 그런 것도 보니까 맞아요. 예, 예. 관심이고. 예. 맞아요. 그래요. 기억해 주는 것도 참 고맙고요. 네, 맞아요. 자, 우리 선생님 노래 하나 들어봅시다. 투서 윌 러버 선생님께 사랑을 예. 루루가 불렀습니다. 네. 투서 윌 러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Those schoolgirl days of telling tales and biting nails are gone, but in my mind
예, To serve with love. 선생님께 애정을 우리가 선생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선생님 불러보고 싶은 그 이름, 나를 칭찬해 주시던 분, 이뻐해 주시고 유난히 챙겨 주시던 분, 그 사랑의 손길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어요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고등학교 선생님 이야기 하시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이충성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영어를 가르쳤어요. 공부인데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그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항상 학교 끝나면 우리 학생들 모아가지고 축구 같이 하고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하루 수업 시간에 영어 시간에 경호야 그때 사택이 다 학교 안에 있었으니까 선생님 집에 가서 아침 이슬 레코드판을 가져오라는 거래요. 그래서 저보고 시키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아침 이슬도 뭔 것도 모르고 이제 가서 이제 일단 가져오니까 그거를 탁 영어 시간 수업 시간에 탁 틀어주면서 이 노래 내가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음악 감상을 싹 시키는 거예요. 뭐 그때는 뭐 긴밤지 세우고 풀리마람에 그때는 별로 좋은 노래가 별 기억이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노래 참 좋은 노래대. 그래서 그렇지. 이충 선생님 지금 참 보고 싶은데 학교 지금도 뭐 축구하고 이런 게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생각이 나고 또 이제 아침 이슬 그런 노래를 들을 때 그 선생님 지금 좀 어디서 무엇을 할까 우리를 참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학생들을 선생님 그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던 그런 선생님이었거든요. 네. 저는 네. 이제 중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영어가 이제 새로운 과목이잖아요. 예. 근데 남자 선생님인데 너무 멋있는 거라. 저도 막 이제 그 나이에는 이제 막 그런 거 발동할 때잖아요. 막 너무 멋있는 거라. 그래갖고 처음 시험을 치는데 영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때는 발음하고는 상관없이 전부 다 그거잖아요. 그 첫 시험은. 맞아. 단어 스펠. 단어 스펠 뭐 이런 거니까 절-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서 그래갖고 딱 만점을 받았어. 그러니까 오. 쌤이 딱 내보고 일어서라 돼. 와. 만점 받았다고.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그때부터 쌤이 내를 기억하지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갖고 진짜로 영어를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생애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그 쌤이랑 했고 그래도 쌤이 너무 또 매력적이라서 이거는 내가 영어를 잘하려는 신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좀 이쁘도 하시고 네네. 근데 아니더라고. 제가 왜요? 이 아, 언어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더티해요. 이게 나중에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입 모양이. 구강 구조가 제일로 크대요. 그래서 흥미를 잃었어요, 제가. 발음. 이 쌤 덕분에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었는데 영어는 흥미를 딱 잃어버리면 우리 시대에는 그냥 멈추는 그런 그거였거든. 맞아. 그래서- 저도 영어 선생님 기억나는데 처음에 진짜 중학교 들어가면 다 배우잖아요. 스펠 이렇게 입천장에 어떻게 티긋하고 더하고 티 그런 거 진짜 이 구강 구조 이런 다 뭐 상세 이렇게 입 모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발음시키고 그런 선생님 기억나고 그럴 때 영어 선생님이 또 사과를 좋아해가지고 아침마다 사과 한 개 들고 다니면서 사과를 먹고 하시면서 우리 보고도 아침에 사과 하나 먹으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서 그런 말씀했던 게 아주 기억이 나네요. 영어 맞아, 선생님 맞아. 이야기하는 게 생각이 나네요. 아직 살아 계시겠네. 중학교 때 선생님이 돌아가셨겠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얘기가 그래도 좀 된다. 나는 잘 없는 줄 알았더니. 왜냐하면 여러 분 계셨으니까 그제 그 중에 한 분. 저도 이 선생님 한번 지어봤는데 선구자이신 선생님 어. 생을 제자들 위해 사시느라 님은 돌보시지 않으시고. 근데 요새는 좀 그렇겠죠. 네, 그렇죠. 안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자기 돌보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서 평생 옛날에는 진짜로 진 선생님이었는데 예. 요즘은 그 학생 자체도 그렇고 진짜 좋은 선생님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 환경 자체가. 요새는 그지 어렵지 아무래도 뭔 일만 있으면 딱 이게 애들이 그 켜가지고. 최근 이런 게 안 되니까. 예. 선생님 삼행시를 하시는데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선하고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던 생. 생 생생한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님.
임용되어 첫 근무지라며 열정적으로 가르치셨던 선생님 아. 잘 계시는지 뵙고 싶습니다. 아 맞아요. 사랑합니다. 저희들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 화장실 안 가는 줄 알고 초등학교 때 그지? 정말 선생님 눈에 선한데 아직도 예. 그때 맞아요. 우리 중학교 때 벌써 몇 년 전에 3, 40년 4, 50년 됐는데 50년 50년. 전이요. 50년 전에 선생님들도 그때는 얼굴이 엄청 한번 약간 신격화 안 했습니까? 우리가 쌤이라면 뭐 엄청 높은 존재. 아, 나는 해초리를 들고 다니는 순간 나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맞아보고 이런 게 없었기 사랑의 때문에. 매. 사랑의 매. 유난히 그냥 그러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아니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매를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날 그때 뉴스 보니까 뭐 3대 이렇게 선생님 하신 분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까지 이렇게 한 교회 한 학교에서 이렇게 교사 선생님도 하고 자녀들한테 뭐 선생님대로 소리 안 해도 스승이 가르치는 이 얼마나 보람된 일이고 직업 중에서 가장 성스럽고 좋은 직업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자녀들한테 보여주니까 이렇게. 아까 사랑의 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사랑의 매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는 그때 이제 여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임용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애들하고 거의 뭐 놀다시피 해서 3, 4학년을 이렇게 지냈고 5학년에 탁 들어가니까 김영치 선생님이시라고요. 그 선생님께서 그냥 밀대를 그냥 들고 사시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가 수업을 마치고 나머지 공부도 아니고 이렇게 오후에 남아서 이렇게 항상 공부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초장기에 그렇게 뭐 몸에 이렇게 익지를 않다 보니까 자율학습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시간에 그냥 도망쳐서 집에 간 거예요. 그때는 또 겨울이라서 이제 산에 나무하러 가기도 하고 막 집안일을 도와야 되고 하는 그런 시기라서 그래서 당연히 그냥 집에 갔는데 뒷날 선생님께서 도망간 애들을 전부 다 불러내 가지고 왜 도망갔는지 다 묻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대답했던 게 산에 나무하러 갔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야 그때 그 밀대를 가지고 애들 반 죽여놨습니다. 엄마야.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만치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시험을 치면 이 자기가 목표로 하는 평균 점수를 항상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래 앞에 나와서 자 이번 무슨 뭐 중간고사에는 평균 점수 몇 점을 받겠습니다. 앞에는 몇 점인데 몇 점을 받겠습니다. 그 목표를 항상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가지고 평균 점수가 1점이라 떨어지면 몽둥이 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선생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지 않았더라면 그 촌에서 정말 촌이잖아요. 1960년, 70년대. 예. 저희들이 정말 올바르게 물론 뭐 올바르다는 기준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학습이나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간혹 한 번씩 해보기도 합니다. 정말 5학년, 6학년 때는요 정말 죽었었어요. 그 바람에 저는 중학교 갈 때도 장학금 받고 고등학교 갈 때도 장학금 받고 예,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 그죠? 저는 안 맞고 장학금 안 받고 싶습니다. 요즘하고는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여자아이들은 맞는 거에 대한 게 조금 그러니까. 수치심이잖아. 아니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매는 저하고 이렇게 붙어 다닌 것 같아요. 이태인 아니고 이메인 아닙니까? 이메인. 칠판 옆에 항상 이렇게 딱 사랑의 매라고 딱 이렇게 걸어놓고 아니 중학교 때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임재효 선생님이시라고요. 네. 창선 중종합고등학교였거든요. 예, 인문계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중학교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는 또 악대부를 해가지고 정말 임재효 선생님께서 악대부를 하면서 또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께는 안 맞았는데 선배님들한테 진짜 군기 장난이 아니거든. 특히 이제 고등학교하고 같이 있으니까 매주 월요일 되면 또 그 군악대 해가지고 그렇죠. 네. 월요일 아침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기억이 납니다. 네. 아주 추억의 어린 학창 시절이네요.
원 썸머 나잇이라고 진추아가 불렀죠. 네. 한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원 썸머 나잇. One summer night, the stars were shining bright. One summer dream made with fancy wings. That summer night, my whole world tumbled down. I could have died if not for you. Each night I pray for you. My heart would cry for you. The sun won't shine again since you have gone. Each time I think of you, my heart would beat for you. You are the one for me. Set me free like sparrows up the trees. Give a sign so I would ease my mind. Just say a word and I'll come running wild. Give me a chance To live again. Each night I pray for you. My heart would cry for you. The sun won't shine again since you have gone. Each time I think of you, my heart would beat for you. You are the one for me. One summer night, the stars were shining bright. one summer dream made with fancy wings. That summer night, my whole world tumbled down. I could have died If not for you, each night I pray for you. My heart would cry for you. The sun won't shine again since you have gone. Each time I think of you, my heart would beat for you. You are the one for me. 예, 라떼는 말이야. 오늘은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시는 지인이 카톡을 한 개 보내왔던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고마우신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참 얼마나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 한 선생님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지만 또 잘못된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아까 우리 선생님 그렇게 중요하다, 남편이나 부모님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시대에 우리 때 또 학창 시절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많이 틀리지. 교사 선생님에 대한, 그때는 정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고 이렇게 존경하고 했는데 요즘 많이 그런 것도 선생님 스스로 스승의 날을 좀 더 뭐 없애자, 좀 불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교사, 선생님, 스승과 제자, 많은 선생님 상인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도 교대 인기 있습니까, 선생님 직업이? 없지. 그러고 이분이 아주 낮은 등급에서 가트라인 됐다고 참 걱정된다고 그래 적어놨더라고요. 그래도 아들 딸이 선생님 된다면 지금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교대 학생 사대?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거기는 이제 없어지는 직업군 아닐까요? 저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생이 없으니까. 지금도 도시하고 시골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 방송에도 얼마 전에 했죠, 시골학교 이야기. 예, 시골학교 얘기했습니다. 아주 작은 우리 서면 몇 단위 하나씩 있는 학교만 해도 지금 뭐 방과후 교실 이런 것들, 뭐 특활, 뭐 성마도 배우고 뭐 골프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작은 학교에서 오히려 마음껏 누리고 경쟁 사회 없이 뛰놀고 하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예. 입학생이 한두 명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남해에 네. 1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 동기에서 1년 만에 1,003명이 남해를 떠났더라고요. 오. 네.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5명인데 그리고 이렇게 자연 감소적으로 이렇게 사망한 인구가 60 몇 명이든가 70 몇 명이든가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4월 말로 해가지고 4391명이 지금 우리 남해의 인구입니다. 통계가 4만 300. 이제 이사 92명. 올 때 4만 2천 명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거짓 뭐 1,000명 정도씩 계속 4만 이렇게 대 무너지면 안 예, 되는데 어떡하지? 큰일입니다. 옛날에 60년대 13만까지 남해 예. 인구 살았다는데 야. 저 이사 오고 나서도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뭐 작은 학교를 살려봅시다 어떻게든지.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네.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멘토라고 그렇죠. 멘토 멘티. 저한테도 제가 아니라도 마무리할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선생님보다도 좋은 언니가 한 분 계셔요. 예. 내가 속이 상하고 뭔 해결이 안 되면 이 언니한테 전화하면 뭐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오, 예. 그 정도로 대단한 언니가 한 분 계세요. 훌륭한 인생의 스승이다. 예, 멘토죠. 근데 귀한 인연이라고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잘 지냈는데 내가 지난번에 저는 가끔 이 언니를 전화를 해요. 젊었을 때 이 언니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살았거든. 네. 덕분에 정말 잘 살았는데 그런 고마움이 있으니까 한 번씩 전화가 되는데 이 언니는 인기가 참 많으니까 그런 사람이다 보니 주위에 사람들이 안 많겠어요. 근데 되게 까다롭긴 해요. 자기가 아닌 건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언니 유튜브를 보니까 전화 안 하는 사람은 이제 그냥 끊어버리래네. 언니 왜 내한테 전화를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 한 번만 봐줘. 그리고 내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전화를 할게.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누가 아는 분이 자기가 전화를 안 한다고 진짜 인연을 끄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가만히 있어도 찾아줘서. 아니 자기 굳이 전화 안 해도 그러니까. 뭐 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렇죠. 학창 시절의 스승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스승 그죠. 살아가면서도 우리 멘토도 있고 저도 이제 살면서 그 문익환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제 인생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안 형님 아니신가요? 통일 운동이나 아니면 옛날에 사회 어른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예. 한 말씀하면 이렇게 딱 통하는 그런 어른이 있어요. 요즘 어른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나. 맞아요. 예. 어른.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라고 고등학교 1학년 딱 가니까 음악 선생님이 맨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음악 시간에 딱 들어가면 명상 시간에 그 1년 동안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 감아 이래가지고 처음에 눈 딱 감으면 첫 단추를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첫 출발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 자세를 저희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셔 하셨는데 지금 선생님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이 나는 것 중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는 이 선생님이 평생 동안을 이렇게 교사를 하시면서 내 평생의 교사 생활의 평가를 얘를 통해서 나는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시면서 신경을 써준 애가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제 막내 남동생입니다. 진짜 말씀꾸리거든요. 국립부산 기계공고로 전학을 시켜서 그랬는데 기숙사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할 수 없어가지고 쫓겨나서 이제 자취를 시켰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온 말씀 다 부리고 이러니까 이 선생님께서 집이 동네셨어요. 부산 동네인데 아침에 도시락을 2개를 싸가지고 옵니다. 2개를 싸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는 그 자취방에 가서 동생을 깨워서 먹이고 또 하나는 전심 도시락이라고 이렇게 주고 사람 하나 만들 복기라고 네. 참 그렇게 노력하던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고개를 조금 만들어 가지고
멀리 봐라. 음. 고개를 조금만 들어봐라. 그러면 멀리 보일 거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세상 이제 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좋으신 네. 선생님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옛날에는. 그죠? 그 선생님과 관련돼서 좀 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그 선생님이 집은 이제 동네에셨지만 사시는 곳은 어디셨느냐면 이제 해운대 달맞이 고개 예 주공 아파트에 사셨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그 주공 아파트에서 쫙 저쪽에 해운대 좌동 해운대 보면 장산이라고 미사일 장산 있죠. 발사 네, 네, 기지 그 맞습니다. 군부대에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당시는 좌동이라고 해가지고 해운대 좌동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기 재산 행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담도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했거든요. 작전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주공 아파트에서 좌동을 이렇게 탁 내려다 하늘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려다 보면서 저기가 뭐가 돼도 되겠다. 안 되면 뭐 나중에 내가 뭐 정년퇴직해서 이렇게 농장이라도 만들어서 살겠다 이러면서 땅을 많이 사셨어요. 예. 그런데 그게 신도시가 들었으면서 몇백억 대 보상을 받아서 몇백억 대 부자가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고개를 조금 들어서 조금 들어가지고 보입니다. 예. 맞아요. 선생님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참 옛날에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다 그치? 거기 보람 아니겠습니까? 사람 만든다는 게 얼마나 참.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래 하나 더 들어볼까요? In Dreams 영화 졸업 주제곡. 주제곡입니다. 예, In Dreams. A candy-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and just to sprinkle stardust and to whisper, "Go to sleep, everything is all right." I close my eyes, then I drift away into the magic night. I softly say a silent prayer like dreamers do. Then I fall asleep to dream my dreams of you. In dreams I walk with you. In dreams I talk to you. In dreams you're mine. All of the time we're together. In dreams, but just before the dawn, I awake and find you gone.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if I cry. I remember that you said goodbye. It's too bad that all these things can only happen in my dreams. In beautiful dreams. 예, 선생님. 스승의 날은 왜 스승의 날 5월 15일이었죠? 세종대왕 탄신일이 5월 15일이어서 선생님이 스승의 날을 정했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세종대왕님이 참 훌륭한 선생님이었죠. 네 맞아요. 예.
사실은 스승이라는 거는 음. 그렇잖아. 우리한테 표본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다 힘든데 제대로 된 미국 대통령도 지금 제대로 된 분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니래도 다른 어떤 강대국의 어떤 그런 지도자더라도 좀 강력한 분이 계시면 되는데 그 지금 그런 것도 진짜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더 막 이 세상에 너무 어수선하고 막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스승이 어떤 뭐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네, 네. 시대의 스승이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예. 맞죠. 선생님 한 분이 생각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 이제 저희 집안하고도 아시는 분이고 어. 근데 그분이 이제 옛날 선생님들은 도시락을 사갖고 오셨거든요. 양철역이.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올 때는 선생님 들고 오시고 이제 집에 갈 때는 저희들 시켜서 집에 좀 갖다 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 참 존경받는 직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 도시락 들고 학교에 올 때 조금 약간 넘새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아까 신청곡 했는데 그거 아빠의 청춘 그 도시락 들고 집에 가면서 막 김치 국물도 쏟고 한 그 보자기 딱 싸가지고 가면서 예. 그래 오늘도 보람차게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이렇게 집에 가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 선생님 생각나서 그 노래 생각났습니다. 예, 그 노래가 생각났거든요. 예, 마지막 시간에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제도가 정말 경쟁 시대 속에서 암기 위주의 입시 제도. 저는 그 대학 입시 요즘 뭐 그 우리 김누리 교수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서울대학을 10개 만들자. 예. 그리고 이 경쟁 대학 반값 등록금 이런 또 그렇지만은 이제 시장 중심 자본주의 자유 경쟁 시대 속에서 우리 교육이 과연 오늘 전교조도 있지만은 선생님들이 정말 소신 있게 정말로 인간다운 어떤 뭐 경쟁을 넘어서서 그런 참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무엇보다 절실하죠. 선생님이 뭐, 예.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집에서 교육받는 가정교육이랑 또 선생님한테 받는 그 공교육이랑 그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안 되고 너무 그냥 자기 어떤 그런 힘든 거를 막 무조건 뭐 어떤 그런 걸로 뭐 행사 법 이런 걸로 하니 운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옛날에는 뭐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대가족 속에서는 서로 이렇게 뭐 경쟁 없이 우애 있게 이래 형제지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 뭐 한두 명 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도 뭐 폐지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선생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조금 뭐랄지 질서를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집회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왔다가 갔는데 왔다 간 표시도 없이 깔끔하게 그대로 쓰레기 하나 없이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스로 보는 그런 조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은 조직인데 그 중에 뭐 조금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초임 발령 받아가지고 선생님 그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건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네. 안타까운 일이 많다, 그죠? 교육 현장이 소신이 이제 없어지는 거지. 정말 선생님 소신으로 정말 해야 이렇게 되는데 자기 소신하고는 관계없이 자지우지하는 것들 때문에. 자,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 1963년도에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태어나던 해. 예, 충남의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어. 은사의 날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사은 행사를 했던 것이 이제 예. 시초라고 하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5월 26일이었는데 예. 1965년도부터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서성의 은혜 맞아. 노래 한번 같이 한번 스승이 많이 불렀었는데 하나 이제. 둘 셋 넷 서성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참되거라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 서성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서성은 마음의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고마워라 서성의 사랑 보다파리 보다파리 서성의 은혜 서성의 은혜 한 몇십 년 만에 불러보는 것 같아요, 그죠? 곳곳이 찡하지네. 예. 스승의 은혜. 갑자기 막 훅 들어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불렀는 것 같은데 저 그 선생님 꼭 찾아보고 싶어요. 초2 때 선생님 안 돌아가신 것 같은 제 선생님 느낌에. 이름 압니까? 예, 박외식 선생님. 박예식. 찾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육청에 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 뭐 가면 제가- 찾을 수 예. 있겠죠. 아닌데 정말 한번 찾아보세요. 정년 퇴직은 하셨을라잖아요. 정윤사 일은 하셨지. 근데 만나면 뭐 한- 하실랍니까? 뭐 이제 고마움을 전하죠. 선생님 건질- 덕분에 제가 건질 그때 한번. 엄청 건질 한번 올리고. 학교 가는 게 즐거웠다는 오.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 맞아. 쌤이 너무 이뻐해 주니까 맞아. 뭐 이유도 없이 이뻐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아니 초등학교 2학년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그때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옥수수 빵을 큰 빵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급식으로 줬거든요. 옥수수빵. 생각난다.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시면서 숙제 안 오면 빵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뭐 별로 귀담아 듣질 않았죠. 그때 63명인가 이렇게 저희들은 일반밖에 없었는데 63명인가 그랬었는데 숙제를 해온 애들이 7, 8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63개의 빵이 7, 8명한테 다 갔다는 거잖아요. 7, 40. 선생님께서 그 빵을 애들한테 숙제 해온 애들한테 다 줬어요. 7, 9, 64 9개씩. 아니 우리는 학교 가는 가장 큰 재미가 그 옥수수빵, 급식빵 받는 그 재미였는데 그걸 숙제 안 해왔다고 숙제 해온 애들한테 7, 8명한테 다 이렇게 몰아져 버리니까 저희들이 요새 말로 완전 멘붕이 온 거죠. 아니 맨날 숙제 안 오다가 하루 해온 친구 있었으면 그 친구는 완전히 아니 그래가지고요. 걔들은 그때는 뭐 가방이 없어서 보따리에 이렇게 돌돌돌 말아갖고 어깨에 막 이렇게 딱 묶고 막 허리에 묶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걔들 책 다 내놓고요. 그 보자기에 급식빵 다 싸가지고 왔어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 이야 초등학교 2학년 때라고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 안 주던가 구경하고 있으면 하나 줄 건데.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옥수수빵 이야기해서 얼마 전에 남해 삼동 가니까 옥수수빵 써놨더라고요. 예, 제가 한 번씩 알바 가는 집입니다. 그 옥수수빵. 우리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해 선말 선생님, 선말 선생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19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서울에랑 가지를 모으 가지를 구름도 쫓겨가는
선생님 그리움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시름을 달래보는 총각 선생님 서울에 가지를 마오 떠나지 마오. 예, 선무할 선생님 참 보고 싶고 또 한번 찾아뵙고 싶은 그런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60, 70 인생을 살면서 학창 시절에 나에게 한마디 말 한마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끼울 단추 구멍이 없다. 고개를 조금만 들어서 멀리 봐라.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보약 같은 그런 말씀으로 평생을 잊지 못할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누군가의 선생이 되고 있는가? 아까 우리 인생 스승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살아오면서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았는데 오늘 나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예.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올해로 스승의 날이 60회를 맞았다고 합니다. 회갑을 맞았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이 스승이라는 말은 단지 이제 지식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일종의 훈육자가 아니라 네, 전인적 그런 교육의 담당자. 그렇죠. 어쩔 때는 또 예, 자상한 친구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5월달이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어버이날이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5월달에 있는 게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요새 보면 뭐 선생님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서로 이렇게 호칭을 선생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쌤. 예, 예. 사회에서 서로 이렇게 조금 뭐 높이는 차원에서 뭐 교사. 예, 선생 꼭 선생님이 아니시더라도 김대중 선생.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진정한 서성이라는 이런 우리가 지금 옛날에 우리가 커오면서 기억하고 또 존경해 마지 않았던 그런 선생님, 스승님의 그런 이미지 또는 가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퇴색되어 가는 게 좀 안타깝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박정숙님 보고 싶은 선생님 찾기 한번. 예, 저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선생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보고 싶은 선생님 같이 찾아뵙고 또 우리 인생의 칭찬 한마디, 사랑의 손길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선생님께 존경과 사랑을 보내는 그런 스승의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노래는 맨발의 청춘을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